그럼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 여사가 물었어요. 설마 그 노원구 아파트에서 같이 살자는 건 아니겠죠? 준서가 대답했어요. 저희가 돈을 모아서 전세를 구하려고 해요. 제가 2억 정도 모았고 수연 씨도 1억 정도 있다고 해서 뭐? 3억? 최 회장이 테이블을 쳤어요. 3억 가지고 어디에서 살겠다는 거야? 우리 수연이가 전세? 말도 안 돼. 강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는 최소한 강남에 50평대 자가 아파트를 소유한 사위를 기대했어요. 집도 없이 무슨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도 아들 결혼할 때 보태줄 생각이에요. 1억 정도는 1억? 강 여사가 비웃었어요. 1억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요즘 강남 아파트는 20억이 기본이에요. 인경 모독의 정점. 최 회장이 정우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박 선생 같은 분이 어떻게 우리랑 사돈이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격이 안 맞잖아요. 정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지켜온 자신의 삶이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격이요? 정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격이 뭔가요? 돈이 많으면 격이 높은 건가요? 당연하죠. 최 회장이 단언했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돈이 곧 능력이고 격이죠. 강 여사가 은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모님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수연이 같은 애가 왜 당신네 아들이랑 결혼해야 하는지 솔직히 우리가 손해 아닌가요? 은영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요? 성실하고 똑똑하고 인성도 바른 아이인데요. 인성? 강 여사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인성으로 밥 먹고 살아요? 35살에 겨우 2억 모은 게 자랑이에요? 준서 씨라고 했나? 35살까지 모아다가 이제 겨우 2억 모은 거예요? 정우가 아들을 변호했어요. 우리 준서는 박사학위 받느라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훌륭한 연구원이고 박사? 최 회장이 비웃었어요. 요즘 박사가 얼마나 흔한데 그거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연구원 월급으로 언제 집 사겠어요? 강 여사가 거들었어요. 우리 집안에는 다 사업가들이에요. 월급쟁이는 한계가 있죠. 평생 남 밑에서 일하면서 푼돈 받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준서가 일어서려고 했지만 정우가 손으로 제지했어요. 정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이제 충분히 들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저희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돈도 많지 않고 강남에 살지도 못하죠. 하지만 적어도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은영도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에게 성실함과 정직함을 가르쳤어요. 그게 저희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믿어요. 최 회장이 비웃었어요. 그런 걸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순진하시네. 정우가 최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적어도 제 아들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준서도 일어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가시죠.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요. 수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준서를 잡으려 했지만 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수연 씨. 하지만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분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 강 여사가 소리쳤어요. 뭐? 지금 우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감히 누가 누구를? 정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문을 향해 걸었어요. 은영과 준서가 뒤를 따랐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정우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똑바로 걸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에 타고 나서야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부족한 부모인가?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호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야, 우리는 충분해. 준서야, 미안하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준서가 뒷좌석에서 말했어요. 아니요. 아버지 오히려 지금 알아서 다행이에요. 저런 사람들과 평생을 산다고 생각하니 끔찍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서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수연의 전화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어요. 은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준서한테 물려줄 게 정말 없나? 정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은영이 남편의 어깨에 기댔어요. 있어요. 성실함, 정직함. 그리고 사랑. 그게 돈보다 훨씬 값진 거예요. 정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맞아. 우리 준서가 잘 자란 게 그 증거지. 다음 날부터 준서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수연의 연락은 일주일 정도 계속됐지만 점차 뜸해졌습니다. 준서는 연구에 더 몰두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준서가 퇴근 후 부모님 집에 들렀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리 밝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야기할 게 있어요. 준서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요. 은영이 차를 내오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좋은 일 있어? 준서가 수줍게 웃었어요. 사실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정호와 은영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지난번 상견례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어서인지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군데?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같은 회사 연구원이에요. 이름은 김하늘이고 31살이에요. 작년에 미국에서 박사 마치고 들어왔어요. 정호가 아들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니? 준서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줘요. 은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한번 데려와 밥이라도 같이 먹자.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하늘이가 부모님이 안 계세요. 할머니가 키우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정호와 은영의 표정이 짠해졌어요. 그래도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네. 정호가 말했어요. 대단한 사람이구나.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박사까지 했으니까요. 2주 후 준서가 하늘을 데리고 왔어요. 은영은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준서와 함께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하늘이 정중히 인사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맑고 진실했습니다.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영이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하늘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죠.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서 할머니가 고생이 많으셨었어요. 정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 유학까지? 하늘이 수줍게 웃었어요. 장학금을 받았어요. 할 줄 아는 게 공부라. 열심히 했더니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은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았겠네요. 은영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늘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시간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그리고 준서 씨를 만날 수 있었잖아요. 준서와 하늘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정호와 은영은 진정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돈이나 집안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하늘은 정우와 은영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했고 자신의 생각도 조리 있게 표현했습니다. 어머님이 선생님이셨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거든요. 하늘이 말했어요. 은영이 감동한 표정으로 하늘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꼭 그런 기회가 올 거예요. 식사가 끝나고 준서와 하늘이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어요. 부엌에서 두 사람이 즐겁게 대화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정우와 은영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구나. 정우가 아내에게 속삭였어요.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준서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1년 후 준서와 하늘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화려하지 않은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하늘의 직장 동료들과 준서의 친구들, 그리고 정우와 은영의 가족들이 모여 두 사람을 축복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은영은 하늘의 손을 잡고 예뻐요. 정말. 은영이 감탄했어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은영이 하늘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우리 딸. 식장에서 정우가 하늘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없는 하늘을 위해 정우가 그 역할을 자청한 것이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준서가 신부를 맞이하는 순간 정우는 하늘의 손을 준서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해. 말에 하늘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정우가 인사말을 했어요. 저희 부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큰 재산도 없고 대단한 배경도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법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제대로 가르쳤다고요. 정우는 준서와 하늘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늘이라는 딸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랍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준서와 하늘은 부모님께 깊이 인사했습니다. 결혼 후 준서와 하늘은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전셋집을 구했어요. 크지 않은 아파트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부모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하늘은 은영에게 요리를 배우고 준서는 정우와 함께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고 있을 때 하늘이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 가족이 생겼다는 게 아직도 꿈 같아요. 은영이 하늘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도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려질 때가 곧 오겠지. 준서와 하늘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어요. 사실 하늘이 말을 꺼냈어요.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어요. 은영이 놀라서 차를 흘릴 뻔했어요. 정말. 언제 알았어? 어제 병원에 갔어요. 8주래요. 준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기쁜 날이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니. 네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은영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작은 식탁에 둘러앉은 4명의 가족.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시니어 인생의 진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